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충족하긴 하는 강의는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바라는 바가 다 다르니까, 토요일 날은 문제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보강으로 6월 달부터 화요일 날 이론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토요일만 수업을 들으면 되고, 보강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이론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화요일 날 같이 보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다른 뭐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날 이론 총정리할 때 같이 안 들으면 각자가 좀 이론적인 것은 예습도 좀 하고 복습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것은 꼭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습을 한다는 말이 문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이해를 한다라면 굳이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에 대한 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적을 수 있다라면 굳이 이 수업을 들을 이유 없는 것이잖아. 예습을 할 때 그 문제를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는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 절대 할애하면 안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의의를 생각을 한다든지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문제를 위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풀어보고 답을 체크하고 답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확인하고 오면 되고, 주관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주관식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하면 어제 금요일 날 한번 풀어보는 것보다 일주일 전에 자기가 먼저 답안에 대한 것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수업 듣기 전날 일주일 뒤에 자기 답안을 한번 보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적은 답안에 대한 것을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수정 보완하려고 하면 어쨌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지 않나? 그리고 성인이 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방어 본능,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부정하거나 혹은 반박하게 되면 화가 나지, 그지? 아닌가? 그지? 이게 이제 성인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거거든.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생각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강사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논리로 강의를 하게 되면 듣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생물을 전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인데 사실은 자만심인 거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어떤 보호 본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건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봤지 싶은데, 그렇지 않나? 친구하고 사소한 대화할 때도 내 말을 친구가 반박하게 되면 싸우잖아. 근데 이 학문적인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시험은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지금 반박당하는 것을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내일 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박한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부정하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새로운 이론들을 스스로 계속 창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 임용은 특히나 내가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면 할수록 뭐냐 그러면 잘못된 오개념들이 더 늘어납니다. 전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수정 보완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계속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거지, 부끄러운 거지. 자기 것을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무조건 맞아야만 돼. 내 것이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이론이 또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이론할 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생물은 저급한 물리화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학이지
어떤 추론학이 아닙니다. 논리학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뭔가를 반박하는 거지. 아, 내가 읽을 때는 이 글자는 이런 뜻이지 않냐. 그럼 국어적인 뜻인 것이지 생물학적인 뜻이 아니잖아. 근데 국어적인 뜻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반박하는 거지. 아니, 알코올이라며. 그러면 나는 메탄올도 알코올인데 왜 여기다가 메탄올을 적용하면 안 되냐고 따진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네가 왜 내 생각을 왜 반박을 왜 해? 인 거지. 그러니까 책과 교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와 교감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답안을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이 시험 치고 나올 때 아, 나는 다 맞았어인 거지. 그런 사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는 시험 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정확하게 다 적었어인 거지. 지 생각인 거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아집이나 혹은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자기를 계속 나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적은 답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일주일 뒤에 보란 얘기고, 또한 그 일주일 뒤에 볼 때 아무런 어떤 사적인 감정 없이 봐야만 됩니다.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적었네. 근데 강치욱이 수업을 들으니까 강치욱이 또 저렇게 해석하네 인 거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인 거지. 이때 여기에서 이제 아,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짜증나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같이 강의하면 독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관식 의도는 뭐냐 그러면 각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들이 논리적인 추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시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부터 겪어봤잖아. 중간고사 시험에 요즘도 뭐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지 않나? 우리 때는 전부 서술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시험 칠 때 아예 문제지가 없는 시험들이 많았어요. 교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문제지가 없는 교과는 뭐냐면 빈 시험지만 줘. 잔뜩 쌓아놔요. 가지고 가가지고 적을 만큼 적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조교하고 둘이 같이 들어와. 교수님은 와가지고 문제를 칠판에 적어요. 한 5문제를 적어. 그리고 나가십니다. 그 5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고 싶은 만큼 적는 거지. 근데 적고 싶은 만큼 적으면 안 되지. 뭘 해야 돼? 그치, 그 교수님이 수업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으면 A+ 주잖아. 그게 무슨 시험이냐고. 지는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했는데 사실은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적으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했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A+ 주고 교수님의 생각과 반하는 생각을 적으면 무조건 F잖아. 그렇지 않나? 그게 이 나라 현실이라는 얘기지. 물론 이게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한국만의 어떤 특성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제 이런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지느냐면 20세기의 어떤 사고가 이러잖아. 나는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수 활동을 하는 자는 선지자이고 선구자인 거지. 먼저 배웠고 먼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진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진리를 강의했는데 너는 왜 안 받아들여인 거지? 그러니까 F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아, 너도 진리를 아는구나 인 거지. 그러니까 F 주는 거지.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책 속에 진리가 있는 시대가 아닌 거잖아. 이해가 돼? 이게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서로 토론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론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자체를 겪어보지 못한 거지.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알려주게 되면 알려주는 걸 그대로 학습을 해야지만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다니면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되게 된 거지.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생각할 수 있는 데인 거지.
그걸 이 자리에서 풀어버리는 거지. 네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인 거지. 그렇지 않나? 그게 이제 계속 폭발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계속 무엇을 비판하느냐면 책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물론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학문적인 발전이 있는 거지. 근데 교원 임용에 합격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원 임용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사대를 다닌다는 말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교사가 되고자 하면 무엇만 제대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초창기에 이 생물 시험은 한 2000년,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주류로 이루어졌냐면 중등 교과 과정이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학원에 강의를 할 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조언할 때 뭐라고 조언했냐면 중등 교과 과정에 대한 것만 강의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학 선생들이 전공도 모르면서 했던 얘기가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만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합격한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도 문제에 대한 베이스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내가 중등 교과 과정을 교수 활동을 하려니까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지도를 해주지. 그렇지 않아?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했었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실상은 안 그런 거지, 그지? 그렇지 않나?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맞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지.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자기의 성향 자체가 나는 생물학을 깊이 공부해야 되고 현재 21세기 한국에는 이 생물학 교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이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야 되겠어. 그러면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지. 이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만 돼?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학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에 대한 것을 많은 학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을 혹은 자기가 세웠던 가설에 대한 것을 전파해 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논문을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않나? 우리는 전달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생물학자로서 뭔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왜 그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비판하냐는 얘기지. 그지 않나? 질문들을 보게 되면 책을 비판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전공책을. 지가 실험 한번 해봤냐고. 생물은 실험학인데. 아니, 실험자가 나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논문 썼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반박하냐고. 그것도 이제 경험인 거지. 와,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수들 저 새끼들 실험 안 하던데. 거짓말인데. 논문 잘못 쓰고 있던데. 인 거지.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그 교수들이 책을 쓰지 않을까인 거지.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든 전공 서적들은 한국 사람이 쓴 논문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잖아. 우리 전부 다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번역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만든 책 없잖아. 우리가 보는 그 저급한 교수들은 이 책에 글자 한자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 믿자, 우리. 근데 왜 책을 비판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려고 들어? 그렇지 않나? 근데 내가 책을 못 믿어. 그럼 이 길을 안 가면 되잖아. 내 말이 이해가 가? 못 믿으면 뭘 하면 되지? 직접 실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실험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몸에 배어버리는 거지. 이걸 탈피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의 시험은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의 MCAT이라든지 혹은 약대를 위한 시험들이 있어요. 혹은 SAT라든지 보면 걔네들은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야. 사고력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아예 잘못된 가설을 줘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 20가지에 대한 알기를 한국은 외워야 되잖아. 물론 외국도 외우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그 알기 자체도 바꿔버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알기가 다른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추론하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문제 내면 큰일 나지. 물론 우리 시험 자체는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게 되면 몇 년 전이야? 한 3년 전인가? 수능의 생물 문제 하나 잘못됐다고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이 갈려버렸잖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이면 파워 대단합니다. 근데 수능 문제 한 문제 잘못됐다고 원장이 갈려버린 거지. 사과를 하느라고.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얘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드는 스킬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대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다른 외국에서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옵니다. 그만큼 문제 만드는 스킬은 뛰어난 거지. 왜? 문제 한 문제 잘못 만들면 목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치맛바람 엄청나잖아.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좀 뭘 자각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야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물학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원 임용을 준비한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이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 그 길로 망합니다.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냐면 책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시기니까 스터디를 할 거란 말이지. 스터디 할 때 누군가가 상대방 선생님이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면 그 스터디에는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나오면 됩니다. 저 일이 있어가 앞으로 스터디 같이 못하겠다고. 상대방 생각 들으려고 지금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그 스터디 하는 거 아니잖아. 혹시 영어 스터디 해본 적이 있어? 안 해봤어? 영어 스터디 하는데 여기서는 A라는 글자가 타당한 것이 아니고 E가 들어가야 되는 수업을 하냐고. 그잖아. 발음상 E보다는 A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수업을 하냐고. 근데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언어학은 당연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글이 가장 위대한 거잖아. 과학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한글에 대한 기호라든지 혹은 발음에 대한 것이 너무나 과학적이더란 얘기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학이 있습니다. 촘스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구강 구조를 따지고 발음 나는 것을 따졌을 때 어떤 글자를 알파벳을 무엇을 써야지만 이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국어 기억나? 기역, 니은, 디귿, 리얼 할 때 예배가 있잖아. 그지 않아? 그잖아. 기역의 그 받침이 기역이잖아. 니은의 받침이 니은이잖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근데 디귿 있잖아. 리얼인데 디귿이잖아. 이건 위에 자음이도 박혀있는 예외잖아. 이렇게 이제 예외가 있는 거지. 그런 예외들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언어학이 아닙니다. 언어의 구조론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회화를 하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누가 그 회화 스터디 참여하냐고.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는 절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전공책을 봤는데 이 전공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를 전달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어떤 상대방이 같이 스터디하는 스터디원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냐고. 선생님 어떤 책을 봤냐고. 나는 어떤 출판사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이 정확히 책에 있는 것이면 같이 한번 보는 거지. 보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정하면 안 되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실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책에는 이렇게도 서술되어 있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책은, 다른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더란 얘기지. 즉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전공 교재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생화학만 하더라도 여러 책이 있단 말이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레닌저나 스트라이더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이 레닌저만 하더라도 책이 너무 두껍잖아. 이 파트를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파트를 나누어서 하는 거지. 혹은 같은 파트를 하게 되면 출판사에 책을 여러 개를 두고 같이 하는 거지. 나는 레닌저를 읽어왔어. 다른 선생님은 스트라이더를 읽어왔어. 또 다른 선생님은 다른 출판사 것을 읽어왔어. 그리고 서로 발표하다 보면 나는 레닌즈만 읽지만 스터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라이어의 생화학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출판사에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생각을 뭔가를 지금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토론하는 스터디면 무조건 깨버려야 됩니다.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스터디할 때 예를 들어가 상대방 선생님이 강치욱이가 수업할 때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자체도 마찬가지 깨야 됩니다. 그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뭐 내가 진리야? 아니면 다른 학원 누군가가 진리야? 뭐를 기반으로? 우리는 책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무조건. 공인된, 그잖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신청할 때, 강치욱 수업 들었는데 강치욱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적을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질문할 때 보게 되면 어느 학원에 누군가 있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건 공인된 어떤 문장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 신청하는데 학원 교재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신청할 때는 누구나가 공인할 수 있는 출판된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더 좋은 것은 논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논문 가지고 반박해본들 뭐 출제자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지가 읽어보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항상 뭔가를 얘기할 때 보면 뭐를 자꾸 따지느냐 하면 실제 진실이 뭔지를 그렇게 따지더라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론 수업할 때 항상 예를 들어주잖아. 그 75학번인가 76학번인가. 75학번쯤 되면 어느 정도인가? 선생님들 어머니 세대 이상이지, 그지? 큰아버지 세대쯤 되겠다. 그지? 75학번이면 나에게도 거의 한 숙부쯤 되니까. 그때 대학 시험 문제에 사람의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가 나왔어요. 답이 뭐라 그랬지? 47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그 출제한 사람이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지를 몰랐겠냐고. 그런데 왜 정답을 47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교과서에 사람의 염색체가 47이었으니까. 이게 최초에 발견된 거예요. 처음 사람에 대한 핵형을 분석했었을 때 해필이면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핵형을 분석해가지고 염색체가 47개였어요. 그게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생물학 교과서에 다 실렸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언제 다 동의를 해줬냐면 50년대 이미 다 동의를 했단 말이지. 근데 한국은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가 실렸다고? 47이 실렸다고. 그게 대입시험에서 47이 정답이 되게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바뀐 거지. 6차까지는 생물 3개수를 채택했단 말이야. 근데 7차부터는 뭐를 채택했지? 생물 5개수를 채택을 할 때 나중에 책 한번 찾아봐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화이테크의 5개수라고 적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생물 5개수를 하든지. 근데 화이테크의 5개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 화이테크의 5개수를 화이테크가 스스로 기각을 시켰단 말이지. 69년 이론이에요. 69년에 화이테크가 처음으로 5개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9년 뒤에 78년에 자기가 자기의 가설을 스스로 기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한국은 이제 와가지고 아니야. 네가 9년 전에 했던 얘기가 맞았어 인 거지. 이게 지금 한국의 교육 실정이라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는 교원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적었던 답지에 대한 것을 그냥 한 발 물러나가지고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제3자의 시각으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문제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적는 것들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그지?
언어학이지만 국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정해진 어떤 규칙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지? 1번부터 보면 1번 소염제인 아세틸살리실산의 pKa는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은 다음과 같이 해리된다. 아세틸살리실산이 해리되어 A-와 얘는 염기인 것이지,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 것이고, 이 반응은 알자 반응을 적은 것이라 그랬지. 실제 반응은 애시드의 A이고 수소의 H입니다. 물과 반응을 해서 HA가 A-가 되고 H2O가 H3O+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화 반응인 거지. 여기에는 이 물질이 이온이 된다 해서 이온화라 합니다. 혹은 얘는 얘에게 수소이온을 주고 얘는 얘에게 수소이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산염기 반응이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실제 반응이야. 근데 화학에서 반응에 대한 알자 반응을 적을 때는 용매는 생략을 할 수 있더란 얘기야. 용매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제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알자 반응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 진실을 찾냐고, 뭔 사실을 찾냐고, 그지 않아? 이미 뭐가 된 거야? 사람이 왜곡시킨 것이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식 자체가 실제가 아닙니다. 알겠지? 뭐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알자 반응식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생화학 반응은 더 심하지, 그지? 왜? 1효소, 1반응식이잖아. 하나의 효소가 여러 반응을 촉매하면 반응 전체에 대한 뭐를 적어야 돼? 알자 반응을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식 자체가 실제 반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지? 합성효소지. 실제 반응에서 합성 반응을 바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단계의 반응들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알자 반응이 뭐가 되게 된다고. 이게 이제 합성 반응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일반 생물학 교재에서도 소개하는 대표적인 것이 글루탐산이 ATP와 반응을 해서 글루타밀 인산과 ADP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훈련해야만 돼. 글루타밀 포스페이트를 영어지 양놈들의 글을 그대로 한글 음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글루타밀 인산이라고 표기한 거지. 근데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글루탐산 인산인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글루타밀 인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글루탐산 인산이라고 표기하는 거지. 근데 정말 생각 없어, 걔네들도. 6차 교육 과정까지는 아세틸코에일을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표기했잖아. 우리식으로 표기한 거지. 본 적 있어? 활성 아세트산?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는 활성 아세트산으로 배우지 않았었어? 아세틸코에일로 배웠어? 그럼 그 이전 시대인가 보다. 6차에서는 그러면 7차에서 수업 들었어요? 그러네. 참 세월이, 그러네. 세월이 여기까지 왔네, 벌써. 그,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 갑자기 떠오르네. 내가 그 나이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근데, 7차에서 개정하면서 그대로 아세틸코에라고 표기하잖아. 근데 이건 또 뭐로 바꾼 거야? 글루탐산 인산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 자체가 논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거지. 와, 글루탐산 인산이 참이냐?
글루타밀 인산이 참여를 따지고 있는 거지. 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시토신 탈아미노화 효소가 참이냐 아니면 시티딘 탈아민 효소가 참이냐고. 같은 말이지. 아니 어떻게 같냐고. 시토신이고 시티딘인데. 시토신은 염기고 시티딘은 뉴클레오시드의 이름인 것이고, 이름을 염기를 가지고 이름을 짓든 뉴클레오시드를 가지고 이름을 짓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극복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글루타밀 포스페이트가 암모니아와 반응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는 반응이 지금 하나가 더 생략돼 버린 거지. 뭐가 일어나 버린 거야?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산염기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그랬어? 산성 염기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지, 그지? 산염기란 단어와 산성 염기성이란 단어는 다르지, 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 투자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화학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화학하는 애들이 생물을 보면 미치겠는 거지. 여기다가 이걸 적어도 맞다 해주고 이걸 적어도 맞다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 얘는 뭐지? 산이잖아. 얘는 뭐지? 염기이잖아. 우리는 전부 알짜 반응을 적으니까 이 산염기에 대한 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여기다 대고 실제 그러면 효소가 NH3와 반응하느냐 NH4 플러스와 반응하느냐 그러면 망합니다. 알겠지? 얘가 글루타민으로 전환되게 돼. 그리고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 이게 실제 반응이야. 근데 이 두 반응을 하나의 효소가 촉매하니까 우리는 뭐를 적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알짜 반응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알짜 반응을 적으면 수학은 이퀄인데 화학은 화살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 왼쪽 넘어갈 때 부호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지워지게 되고 남는 것이 글루탐산이 ATP와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 ADP, 무기인산이 되면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규칙이 더 들어가게 되지. 1효소, 1반응식을 적되 무엇은 생략해야 된다고? 효소는 생략을 해야만 돼. 이때 효소에 속하는 것이 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게 된다. 얘는 보조인자 중에 조효소에 해당하니까 집어야 된다. 이걸 따지는 거지. 얘가 왜 조효소일까요? 인 거지. 어떤 질문과 똑같은 거냐면 너는 왜 성이 강실일까요? 인 거지. 내가 생각할 땐 김실이거든. 여기 알겠지? 성을 바꾸면 큰일 나잖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이때 이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거지. 와, 얘가 왜 조효소일까인 거지. 이건 조효소일까가 아니고, 얘를 조효소로 취급하는구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얘를 그들은 조효소로 취급하는구나인 거지. 그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효소는, 효소는 뭐라고 배웠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배웠지. 그 문장도 잘못된 문장이지, 그지? 효소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을 촉매해? 반응에 참여하지? 근데 왜 참여하지 않아? 알짜 반응을 적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알짜 반응을 그들이 이렇게 적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알짜 반응 적고 싶어.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어야만 돼? 효소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얘가 왜 효소예요가 아니고. 이렇게 생물은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정의가 되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항원은 처음 뭐라고 정의를 했어?
항체와, 그때는 면역은 항체만을 면역이라 했으니까 항체와 반응하는 것을 항원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항체는 무엇을 항체라 정의한 거야? 항원과 반응하는 것을 항체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항원을 약속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항체란 단어가 필요한데 항체란 단어를 약속을 하려니까 항원이 필요한 거지.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근데 여기다 대고 어느 하나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 이제? 마찬가지인 거지. 이 둘은 함께 정의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조효소인 거야. 근데 얘가 조효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알자 반응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 대고 얘가 왜 조효소냐고. 그럼 말이 안 돼 버린 거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자꾸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부할 때 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냥 우리는 그들이 약속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수업 시간 계속 이론할 때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왜? 시간이 바뀌면 약속도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의 약속과 지금 책에 있는 약속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를 배웠다라면 약속은 이건 약속이 아니고 뭐지? 진리잖아.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지. 그지 않나? 응.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것에 대한 알짜 반응이야. 알짜 반응을 듣고 보니까 얘가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 쪼개지는 것을 뭐라 한 거야? 해리 혹은 분해라 한 거지. 그 산이 쪼개진다 해서 산 해리 반응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산 해리 반응은 산 염기 반응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알짜 반응인 거지.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 해서, 평형상수는 대문자 K를 쓰는 거지. 속도상수는 소문자 K를 약속된 거야.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약속을 한 것이고, 속도상수는 소문자 K로 약속을 한 것이고, 산해리 반응이니까 애시드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애시드 A를 적어서 얘를 KA라고 한 거야. 이 KA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를 P라고 약속하자인 거지. 얘를 pKa라 하자인 거지, 그치? 우리 이론적인 것은 좀 빨리 넘어가자. 이때 이제 pKa 값이 얘는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이 해리되어 A-와 HA의 농도가 같아지는, 농도가 같다는 말은 여기에는 이 반응 속도와 이 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이다.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랬지? 평형이라 한다 그랬지. 이것을 평형 상태라 한다. 평형 상태에서 pH는 기억이다. 얘는 그러니까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숫자가 등장하면 전부 좌뇌가 이제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수리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사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왜가 나와 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리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지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대부분의 질문들이 숫자만 나오면 전부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수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그지? 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뭐지? 개념을 묻는 문제잖아. 개념을 묻는 문제. 그렇지? 이건 개념을 묻는 문제인 것이지 외유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 그 평형 상태의 pH니까 이게 같은 것이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이제 외워하지 말자. 외워야 되는 거야.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어떻게 이와 같이 전개가 되는지를 서술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화학과 아닙니다. 근데 내가 화학과에도 물어보니까
화학과에서도 그런 문제는 안 낸대요. 그냥 핸더슨 하셀발리식만 외우면 되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전개해가지고 식을 유도하란 말 안 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거나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다 대고 외워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수고를 누가 한 거야? 핸더슨과 하셀발리라고 한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수고롭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도 뭐라고 지어준 거야? 핸더슨 하셀발리식이라 지어준 거야.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뭔가 식을 막 전개해가지고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미 누가 했다고? 핸더슨과 하셀발리가 다 증명 다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 외워서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외울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한 번씩 되새겨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기리는 거야. 알겠지? 아, 이 식은 누가 만든 거라고? 핸더슨과 하셀발리라고 하는 분들이 만들었구나. 인 거지. 이렇게 기리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다 대고 나도 똑같이 핸더슨처럼 될래. 나도 유도할래. 그게 아니고, 알겠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식 외우라면 죽으라고 안 외워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계속 지가 유도해가지고 식을 만들려고만 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지 않아? 이 식만 외우면 너무 쉽지 않나?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 농도가 같으니까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얘는 로그 1이니까 0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너무 계산이 힘들어요. 그러면 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또 뭐를 착각하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시험에서 묻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들이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시험지에다가 시험지 타이틀에 자기의 수험번호 적고 뭐를 적어야 돼? 이름을 적나? 출제위원께서 거기 가로를 쳐가 자기 이름을 적으라 해서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진 않지, 그지? 그잖아. 거기에 자기 이름 적는 난에 자기 이름 적는 것이 이게 평가의 수단이야?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람 뭘 묻고 있는 거야? 그지? 이 식을 외우고 있느냐 외우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정확히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바라고. 이걸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되면 이 조건에서 pH는 무엇과 같다가 되게 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농도가 같아지는 pH가 pKa다가 정이야. 이게 pKa의 정이라고. 이해가 됐어? 그럼 이 pKa는 계산하는 거 아니지, 그지? 준 거잖아. 숫자가 나오면 절대 수리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뭐를 묻고 있는 거라고? 개념을 묻고 있는 거야. 용어를 묻고 있는 것이고.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기억은 뭐라고 적어주면 돼? 그렇지? 왜 3.5로 계산될까요가 아니고 3.5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뭐를 묻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는 이 식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pH 1.5인 위장에서 A-와 AH의 농도 비율을 구하라 했어요. 마찬가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에서 pH는 1.5야는 pKa가 3.5야.
더하기 로그에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가 성립을 해야만 돼. 그래야지만 내가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외요가 아니라. 그지? 그래야지만 이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만 돼.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이 값이 무엇을 충족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를 충족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설마 우리에게 자, 여러분 1.5가 3.5 플러스 x예요. x가 얼마예요? 이거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 근데 대부분이 이걸 자꾸 연습하려고 드는 거지. 이걸 왜 연습하냐고. 이거 연습해야만 돼? 그지? 근데 대부분은 자꾸 이걸 연습하려고 드는 거지. 이걸 연습하는 시간에 뭘 해야 돼? 그렇지? 이거 외워야 되지. 이제 정확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응. 혹은 뭐라 하면 돼? 그렇지. 100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니은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은 체내에서 효소를 COX를 저해하여 디귿의 합성을 억제한다 이니까 이건 외워.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아세틸살리실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지? 아스피린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아스피린 되겠지.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 이름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 COX라 그랬지, 그지? 이로 인해 통증 완화와 항염증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음 2번 문제. 생리적으로 중요한 완충용액 중 하나인 인산 완충용액에서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평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인산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면서 적정한 pH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수산화 나트륨을 처리했으니까 OH-를 처리한 거지, 그지? 이쪽은 그래서 OH-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야. 얘는 알칼리를 가지고 적정을 한 것이지. 알칼리를 가지고 적정을 하니까 알칼리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pH는 높아지겠지. 근데 만약에 적정을 할 때 NaOH를 가지고 적정하지 않고 HCl을 가지고 적정하게 되면 이때는 H+가 되겠지. 그럼 산으로 적정을 하게 되면 pH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OH-를 이용을 하게 되면 Y축은 아래쪽은 값이 작고 위쪽은 값이 크겠지. 반면 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되면 축은 바뀌면 되지, 그지? 아래쪽을 뭘 주면 돼? 14를 주면 되고 위쪽을 0을 주면 되겠지, 그지? OH의 농도가, OH-의 농도가 증가가 될수록 pH는 증가가 돼야만 돼. 근데 증가되지 않고 일정 범위에서는 pH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생기더라. 이것을 뭐라 한다고? 완충지대라 한다 그랬지, 그지? 얘는 완충지대가 세 곳에서 등장하는 거지.
얘는 여기 이 곡선도 시그모이달 커브이고 여기 이 곡선도 시그모이달 커브지, 그지? S자 곡선은 이론적인 변곡점이 뭐라 그랬지? 중앙값이라 그랬지? 여기는 전부 이론적인 변곡점인 거지. 다음. 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화학적인 얘기들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또 일반 화학 책 들고 공부는 또 안 하잖아. 뭘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뭔가를 좀 계속 계산하려고 드는 거지. 정말 내가 화학에 투자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 그렇지, 일반 화학책 사라. 사가지고 공부해라, 알겠지? 근데 그게 싫어. 그럼 뭘 하면 되지? 제발 좀 그냥 강치욱이 말 믿어줘, 알겠지? 나도 강의하기 위해서 일반 화학책 사가지고 공부했으니까. 그래요, 나 진짜 내가 샀었어요. 일반 화학책도 샀고 유기화학책도 다시 샀고. 왜냐하면 그전에 내가 강의할 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 화학을 들었던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화학적인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다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강의하는 화학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매일 질문했었어요. 설명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일반 화학책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고. 그건 내가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면 뭘 하느냐면 이걸 또 깊이 파고들려고 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문제 내는 놈도 화학 몰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뭘 하면 돼? 외워, 알겠지? 아, 그렇구나인 거지.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또 기초적인 화학을 뭔가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전에 표정들을 보면 내가 산을 가지고 적정했다라고 했을 때 표정들이 딱 바뀌는 거지. 아, 뭐지? 빨리 습관 바꿔. 그냥 산을 가지고 적정한 것을 분명히 배웠을 거야. 일반 화학 안 들었나? 필수 아닌가? 필수 아니야? 필수 맞잖아. 설마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그게 일반 화학이 필수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생물은 화학 베이스인데 설마. 근데 그 4년 전 기억 안 나지, 그지? 출제한 사람은 기억나겠어? 안 납니다, 알겠지? 그럼 내가 산을 가지고 적정을 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OH- 가지고 적정하니까 밑에는 숫자가 작고 위에는 숫자가 높아.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HCl 가지고 적정하게 되면 밑에는 14고 위에는 0이야.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걸 뭘 또 생각해 계산하려고 하냐고. 아니야? 화학 전공자에게 야, 여기가 HCl의 H 플러스의 농도야. 여기가 숫자가 높아, 여기가 숫자가 높아는 어떤 질문이냐면 너 이름이 뭐야? 똑같은 질문이야. 근데 뭘 생각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배어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말할 때 이게 내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뭘 하고 있냐면 계속 머릿속에 트랜스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수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지적하는지 알겠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인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 구간에서는 pH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 완충지대라 하면 아, 그렇구나인 거지. 이걸 뭘 또 글자를 생각하고 있냐고. pH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있냐고. 그건 화학하는 애들 하면 되지. 우리는 뭘 하면 돼? 그냥 외우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되겠어? 이런 지역이 3개가 있다. 아, 그렇구나인 거지. 알겠지? 이걸 생각해가지고, 왜 3개지? 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인 거지.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 좀, 우리 여기 연기 학원이니까 연기 좀 해. 아, 그래야지만 진도가 좀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몰라도 아는 척, 알겠지? 알면 더 아는 척. 그냥 항상.
아는 척, 알겠지? 뭔가를 생각한다는 듯한 표정은 짓지 마. 이 우스갯소리 같죠? 누군가 그러더라고. 자기 자신이 항상 마음속에서 자기는 악마가 있는 것 같대요. 항상 나쁜 생각이 든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대요. 근데 상담해 준 사람이 그러지 말고 가식적으로라도 웃으라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가식적으로 웃는 것이 그냥 자기는 가식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가식이 아니게 되더라는 얘기지. 원래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은 또한.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대변해 주는 거야.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유추하는 거야. 점쟁이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과거는 알 수 있는데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점쟁이 집 가가지고 과거를 맞춘다고 우와 신기하네. 그 사람이 말하면 미래 믿지 마요, 알겠지? 왜냐하면 그래서 이 무당들이 걔네들도 다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큰 고모님이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무당을 못 하세요. 내가 왜 고모는 무당을 안 해?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배우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못 한대요. 다 배워야 된대요. 그 무당들이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말투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행색이라든지 혹은 모든 것들을 다 본대요. 보면 과거가 다 묻어난대요. 바로 앉자마자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시켜본다는 거지. 말을 시켜보게 되면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묻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이 얼굴에 다 표현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역도 성립한다는 거지. 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나 예외는 존재하지. 그래서 병이잖아, 사이코패스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 걔는 항상 웃는 얼굴을 지어도 웃지 않잖아. 안 바뀌잖아. 그래서 병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면 나중에 웃어진다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얘기야. 근데 그런 놈들은 아무리 표정 연기를 해봐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병인 거야. 내 말이 이해가 가? 그래서 아는 척 해봐. 그럼 알아. 알겠지? 앞으로 그냥 아는 척 해봐. 그럼 알아. 이 자료를 근거로 pH 8.2일 때 인산 완충 용액에서 밑에 있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 산이지. 위에 있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 그지? 이게 또 외요 안 하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야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민망하니까 이걸 찾아보려고 할 거 아니야. 외우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외요해버리니까 외요에 대한 답을 내가 해줘버리게 되면 아, 이제 나 알아가 되니까 또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지. 되겠지. 응. 여기 들어간 것이 분모에 들어간 것이 뭐라고? 산. 분자에 들어간 것이 뭐라고? 염기. 그리고 인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잖아, 그지? 인산은 H3PO4 H2PO4 마이너스 HPO4 2 마이너스 PO4 3 마이너스. 자, 지금 이 순간은 뭐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화학과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다. 아, 그렇구나. 이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하구나.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가 산과 염기의 관계이지, 그지? 자, 지금은 알짜 반응식을 적는 거야. 원래는 물과 반응해야 돼. 얘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 자신이 H2PO4-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또 산이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짝염기는 뭐가 돼? H, PO4, E 마이너스가 되겠지. 얘가 또 산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짝염기가 PO4, 3 마이너스가 되지. 요 물질의 이름을 뭐라 한다 그랬지? 포스페이트. 얘는 포스페이트에 수소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얘는 수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얘는 수소가 세 개가 있으니까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다들 생각하냐, 아, 저런 걸 왜 하지? 인 거지. 이게 또 나쁜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재밌네?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잊혀졌네? 인 거지. 그러면 한 번만 듣고도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포스페이트이구나. 아, 쟤를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라 부르구나. 와, 재밌네. 와, 쟤를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라 하네? 그래서 포도당에 프럭토즈를 예를 들까? 프럭토즈에 1번 탄소와 6번 탄소의 인산기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 얘를 프럭토즈 디포스페이트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 프럭토즈 비스포스페이트라고 부르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는 FDP라고 배웠어요. 프럭토즈 디포스페이트라고 배웠다고, 우리 세대는. 근데 지금은 프럭토즈 디포스페이트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비스포스페이트를 하는 것이지. 이유가 디포스페이트를 하게 되면 왜 이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처음에 먼저 이제 생물학에서 발달한 교과가 뭐지? 구조학을 형태학, 기능학을 생리학이라는 거지. 생리학에서 대사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뭐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다루지, 그지? 이때 소화할 때, 배설할 때 얘기를 했지. 외부와의 상호작용, 체외와의 상호작용, 내 몸의 상피세포에서 내 몸 밖과 교환할 때 형태가 뭐라 그랬지? PO4, 3-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냐면 생화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전부 이걸 가지고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포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H2, PO4-의 형태와 HPO4-, E-의 형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pH,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효소가 여기에는 이것과 반응, 물론 없다가 아니라 이것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와 반응하는 것이니까 포스페이트가 프럭토즈에 두 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정식 이름이 프럭토즈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적으니까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D가 두 번 연속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D를 이 생화학 학회에서 우리 D라고 적지 말자라고 약속을 바꾼 거야. 뭐라고 바꾸자? 비스라 하자. 그래서 이제는 비스포스페이트가 된 거야. 이해가 돼? 얘는 HCl이고 얘는 탄산이지, 그지? 어느 것이 더 강산일까? HCl. 왜? 이게 선생님들 질문이잖아. 내가 얘가 강산이라면 왜 하잖아. 나는 하면 안 돼? 내 마음 알겠어, 이제? 내 마음이 이해가 가?
이해 좀 해줘. 왜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아? 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냥 얘가 강산인 거지. 그치? 얘가 그냥 강산인 거지. 왜가 아니잖아. 물질에 대한 성질이잖아. 그러면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이야. 어느 것이 강산일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지? 내가 이제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모든 것들을 자꾸 왜 한다는 얘기 이 습관 안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왜가 아니고 얘가 가장 강산인 거지. 물론 설명은 가능합니다. 얘는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얘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강산입니다. 자, 이 말은 이걸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강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게 아니지, 그지? 어떻게 했겠어? 그지?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강산이라는 것이 먼저 밝혀지게 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라고 설명한 거야. 그래서 왜 얘가 강산이에요가 아니고 뭐라고? 먼저 관찰한 거야. 관찰해 보니까 얘가 강산이더란 얘기야. 얘가 강산이더라가 관찰되었으니까 관찰된 바를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화학이 하는 일이야. 그냥 아무런 어떤 도구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얘가 강산이겠네를 추론하는 것이 화학이 아니고 얘가 강산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야. 밝혀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만 돼? 얘가 강산이 참이 되게끔 말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화학이 하는 일이야. 근데 하물며 생물은 이해가 돼?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뭐지? 관찰 사실이야. 강산이라는 것이 먼저 밝혀졌듯이 관찰 사실이 먼저 관찰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관찰 사실을 뭘 하려고 노력해야만 돼? 참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지. 되겠지, 이제. 그래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조언. 이게 너무 화학적으로 파고들지 말자. 두 번째, 화학적인 것에 대해서 왜 하지 말자, 알겠지? 얘가 가장 강한 산이야.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그 다음이야. 자, 그러면 각각의 반응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산해리 반응은 뭐라고? 평형상수. 평형상수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pKa가 되는 것이지. Ka는 산해리상수, 평형상수. 이 평형상수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이 뭐라고? pKa. pKa와 pH는 내가 수업할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그렇지. 얘는 누구에 대한 성질? 용매에 대한 성질. 얘는 누구에 대한 성질? 용질에 대한 성질. 주체는 뭐라 그랬지? pH와 pKa의 주체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왜 지금 첫 시간을 계속 오리엔테이션 없이 오리엔테이션처럼 하고 있냐면 다시 주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외우지 않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더 심한 질문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지가 태어나가 처음 들었거든. 지가 모르는 거 지식하는 기분 더러운 거지. 집에 가가지고 타이핑 칩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고. 이 질문 내가 몇 번 받아봤습니다. 사람 당황스럽지 않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고 묻더라고, 나보고. 미치겠는 거지. 와, 그러면 내 수업 왜 들을까, 인 거지. 그러지 않아? 응.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주체가 뭐라고? 수소이온. 근데 얘는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로고. 화학 반응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 가장 기본적이야. 우리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생물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물리도 강의를 해야 되고 화학도 강의를 해야 돼. 우리 딸이 지금 하나는 초6이고 하나는 중3이에요. 그 중3짜리 애가 지금 뭐를 계속 외우냐면 화학이 뭐고 물리가 뭐고 화학 반응은 화학적 변화를 외우더라고. 애들인데 화학적 변화가 화학 반응이야. 알아듣겠어? 그잖아. 화학적 변화가 화학 반응 맞지. 나 답답한 거지. 내가 딸이 큰애 이름이 민경이야. 민경아, 그러면 화학적 변화는 뭐야? 그냥 책에 화학적 변화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화학적 변화가 뭐냐고. 네가 조금 전에 화학 반응은 화학적 변화가 화학 반응이라며. 그러면 그 화학적 변화는 무엇을 화학적 변화를 하냐고. 화학적 변화는 뭐야? 화학 결합의 변화인 거지, 그지? 화학 결합의 변형은 화학 결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화학 결합이 뭐야?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배위 결합, 금속 결합을 화학 결합이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글자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온 결합은 또 뭐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화학 반응인데, 이때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규칙이 뭐라 그랬어? 너무 쉽다니까. 물리는 에너지의 변화야. 항상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 무질서화 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에너지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화학 반응은 많으면 준다니까. 적으면 받는다니까. 뺏는 힘이 강하면 빼앗고, 뺏는 힘이 약하면 빼앗긴다니까. 이게 화학 반응의 원리야. 많으면 뭘 한다고? 준다니까. 수소이온 주는 놈을 뭐라고 불러? 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산성도, 산도로 하는 거야. 자, 산도가 커. 어떤 뜻이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많으면 준다니까. 적으면 받고. 그래서 수소이온 많으면 뭘 한다고? 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강산인가? 왜? 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준다니까.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고야. 많으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래서 pH든 pKa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다는 뜻이야. 많으니까 준다는 거야. 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산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지. 대신 산도, 산성도에 대한 척도인데 무엇에 대한 척도야? 용액에 대한 척도인 것이고 얘는 용질에 대한 척도인 것이고.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 얘가 강산이야. 무슨 말이야? 산도가 높다는 뜻이야. 산성도가 크다는 뜻이야. 그럼 pKa 값이 작다이겠지. 얘는 산에 대한 성질이 작다인 거야. 그러면 pKa 값은 높다인 것이지. 외요가 아니고. 여기에 값을 준 거지. 그러면 순서대로 뭘 하면 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 여기에 가장 작은 수를 적으면 돼. 여기는 가장 큰 수를 적으면 돼.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2.15이고 그 다음 수가 7.2이고 그 다음 수가 12.4야. 물론 함정을 팔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화학적으로 깊이 뭔가를 함정을 파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핸더슨 하셀발리 식이 떠올라야 돼. 밑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 그랬지? 산. 위에 들어가는 것이 염기. 그지? 맞지? 얘가 산, 얘가 염기지. 자, 어떤 반응에 대한 거야? 요 반응이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 화학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반응에 대한 거야. 이걸 왜요? 하면 이제 왜 내가 답답해 하는지 알겠어? 그잖아. 외울 때 얘를 염기라 했잖아. 그럼 산이 어느 쪽에 가면 돼? 왼쪽에. 염기가 어느 쪽에 가? 오른쪽에. H2PO4-가 왼쪽에 가고 HPO4-2-가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에 pKa 값이 얼마라고? 7.2야. 어렵나? 이해됐어?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pH가 얼마라고? pKa 값이 얼마라고? 7.2. 그러므로 여기 이 값은 1.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뭐를 물었다고? 얘를 물었어. 얼마가 되면 돼? 그지?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지. 뭐만 외우면 돼? 요 식만 외우면 돼. 그리고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산 HA.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고? A-. 되겠어, 이제? 그러면 식을 적을 때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대신 여기다가 얘가 1이다를 적어주면 되고, 그러므로 얘는 10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3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 다음 시간부터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진도만 쭉 나가겠습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 좀 천천히 되겠지.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진도를 쭉 빼겠습니다.